최고 나쁜 대운에 접어들었다.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아까 처음에도 이재명 사주를 잠깐 풀어봤지만, 이재명에는 나무인데 겨울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묘목에는 쉽게 말해서 단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나무가 한 그루 있고,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자수가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막 자라는데, 이 사주에서도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햇볕도 있으니까 잘라주는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는 그림은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런 사주가 누가 이길지 모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비슷하거든. 똑같이 토하고 금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길지 이렇게 이 역학으로 장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렇게 운을 보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운만 잠깐 봐드릴게요. 뭐 비슷해요, 사주는. 근데 일간이 틀려요. 일간이 을목일주는 한마디로 이렇게 잡초라 생각하면 꽃나무, 잡초. 그럼 조금씩 잘라줘도 안 죽죠, 꽃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질겨요. 여간에서 이렇게 죽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잘라줘도 뭐 가지 몇 개 쳐도, 우리 꽃나무 있지만 뭐 가지 몇 개 치더라도 이렇게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을목일주들은 되게 생명력이 끈질기고 여간에서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일진만 봐드릴게요. 일진에서는 똑같이 이 사주에서도 대운은 사실 지금 무토대운이에요. 어쨌든 땅이, 본인이 어쨌든 지금까지 버티는 건 이 땅이 들어와 있어서, 대운에서 지금 60%가 땅이 들어와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지의 톤은 없어. 그게 원희룡이 사주하고 틀린 점. 왜 틀리냐면, 이 목이 들어왔을 때 원희룡이는 쉽게 말해서 원희룡 정장가는 목생화, 화생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점이 토야. 그래서 일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이재명이 같은 경우엔 지지에 토가 없어. 그러면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 화생토가 없기 때문에 화극금을 해요. 여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상생인데 이 나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묘목이. 날이 이제 일진이 묘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하고 묘하고 하게 되면 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올 수 있는 게 이 형이에요. 근데 그 일진에 자묘형에 걸리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묘가 들어와서 목생화, 화생토가 없으니까 화극금을 해. 그러면 이 금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관직, 명예, 쉽게 말해서 자식, 구설수, 이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이 없어진다는 건 어때요? 관이 없어지는 거야. 관이 없어진다는 거는 명예도 잃고, 쉽게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 들어올 때. 그러면 일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10% 정도 앞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상막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풍수만 알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원장간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금이 없는 거예요, 얘가. 이 금이 없기 때문에 대장이나 기관지, 폐 이런 쪽이 약하고 엄마 세력이 약한 거야. 그럼 이 금을 보충을 해주는 게 풍수예요. 그럼 이것만 알면 100%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금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풍수란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운이 이렇게 8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일진이 똑같지 않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 매일같이 틀리단 말이에요, 날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운이 들어오는 게, 금이 들어올 때는 항상 흰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이고, 그 다음에 단전이 딱, 속옷을, 흰색 속옷을 입으면 3%에서 5% 정도 운이 좋아져.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원희룡. 이름에서는 운을 한 10% 정도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역은 목이고, 니은, 디귿, 리을이 화예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이 물이고, 시옷, 지읒, 치읓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다. 근데 지금 원희룡 다 토긴 해. 근데 용자가 났고, 용자가 리을이에요. 이거는 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자를 시옷자나 지읒자, 원희준이라든지 원희진이라든지 원희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명을 만들어서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어디서 들어야 되겠어요? 차 안에서 들으면 돼. 차가 뭐예요? 차는 쇳덩어리죠. 그러니까 내가 금이 없으면 조금 걷고 이런 건 피곤해. 근데 차 운전하는 건 안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뭐 원희준이라고 자꾸 녹음해서 들으면 돼. 그러면 10%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만약 이사를 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지금 사실 계양 쪽은 좋아요. 서쪽이거든. 서쪽이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금이 필요하니까 계양으로 간 거고. 강서 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만약에 이제 부인이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정도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음양조합 이건 풍수책에 있는 거예요. 호르몬 안에 여자 호르몬 안에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있어. 그럼 내가 금이 없어. 그러면 부인이 만약에 금이 양력으로 8, 9월생이면 선거 때까지 부부관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40%를 얻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게 도망가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부인이 8, 9월생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딴 여자하고 바람 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난리 나지. 지금 이 선거철인데 이럴 때는 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세에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경명주사로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러면 80% 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이렇게 접전이라도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으면 프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방송이 이제 보통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제 말 좀 빨라요. 왜냐면 제가 손님이 이제 이 방송 끝나고도 이제 예약 손님들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빨라서 좀 그래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급해요. 사실 어차피 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거 방송 끝나고 계속 또 손님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말 빠른 건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요. 그러면 보통 제 방송은 이제 입으로 나눠도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된 내용. 뭐 제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마포을인가요? 김경률이하고 정청래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잘 알지만은 진보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아무리 생년월일을 인터넷에서 찾아도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 제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는 건데 안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정청래 사주를 보면 누가 대충 이길까 하는 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일 관심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명룡대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김경률 회계사가 두 쪽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준다 그러면 반승을 하게 될 거예요. 정청래 사주를 옛날에 한번 제가 잠깐 풀어봤었는데 오늘은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제가 예언한 거는 거의 맞아요. 지금 이 사주는 이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 일간을 먼저 보라 그랬죠. 일간이 이제 신금일주. 사실 신금일주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아마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풀기 힘든 게 이 신금일주예요. 이 신금일주는 이미 큰 암석에서 금맥이 이렇게 있는 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신축, 항상 일간이 신축. 이 축이라는 건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 얼어있는 땅에 반지가 묻혀있는데 이 월에 가서 이 진토가 또 있는 거예요. 진토라는 건 진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봄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축하고 습한 땅이 얼어있는데 이 사중에 있는 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땅, 진흙, 그 다음에 얼어있는 땅 속에 금반지가 묻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언 땅, 습한 땅, 그 다음에 무토 땅 안에 반지가 이렇게 묻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일주들은 대체로 이렇게 솜씨가 좋아요. 이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신금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이 신금 반지잖아요. 특성은 뭐냐면 반지는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다 좋아요. 여자들은 되게 이쁘고 남자들도 정청래 인물은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금일주들은 대체로 잘생겼어요. 잘생긴 만큼 반지는 어때요? 누가 망치나 이렇게 물로 때리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누가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건드리면 이런 사주는 또 신강사주기 때문에 욱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욱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뒤끝은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할 때는 절대 화를 안 내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쥐어고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는 다 웃는 낯으로 이렇게 일적으로는 또 화를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잘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금일주는 찌그러지거나 녹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비가 와야겠죠. 반지를 땅속에 묻혀 있어. 그럼 비가 와서 씻어줘야
반지가 번쩍번쩍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대운이 이제 물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게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신금일주는 그럼 비가 와야겠죠. 비가 와야 이걸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사중에 있는 또 병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햇볕이 짱짱 떠 있어요. 봄철에. 그러면 햇볕이 떠 있을 때는 이 땅속이 딱딱해지니까 이 햇볕은 필요가 없다. 오직 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물을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비가 와야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이 반지는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그럼 이런 사주들도 남자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묻혀 있으니까 같이 형제간 도움도 없고.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엄마가 있어도 별로 이렇게 효도하는 사주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또 관운이고 직장운이고 명예사. 특히 이제 딸이 이제 효도하는 딸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화기 때문에 딸이. 그러면 신축. 신축은 이 병화면 병신합이 되는데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이 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병화가 들어와서 이 병화도 이제 만약에서 병호 같은 건 변하지 않고 뭐 병진 뭐 이런 변하는데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되면 딸이 나한테 되게 효도하는 딸이 되는데 이 신축이랑은 어떤 형국이냐면 이 꽁꽁 얼어있는 땅 속에 금반지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화가 왔다 해서 물이 생기진 않아요. 금방 녹아서. 그래서 이건 합이 안 된다. 그러면 딸도 별로 효도하는 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역학에서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럼 어차피 이 사주에서도 이제 비가 와야겠죠. 이 비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가 제일 좋고 나무가 들어올 때가 그 다음에 좋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기가 얇아요. 토는 인내심을 얘기하고 잘 참는 대신 또 팔랑귀야. 이재명이 썩었다. 이재명이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풀어봤지 이재명은 토가 없었죠.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그냥 최고위원이었다 그냥 모든 걸 다 욕먹으면서 막아주고 있잖아. 궁합이 좋아서 그런 거. 이재명이한테는 최고로 좋은 궁합이다. 또 말 그대로 이재명이는 아까 물이 많았죠. 둘이 궁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트라우마가 있어.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항상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김종인이가 잘랐죠. 김종인이가 그때 너무한 것도 있어. 왜냐면 전 그 방송이 또 생각이 나요. 노란 가발인가 빨간 가발 입고 그 동영상까지 옆에서 막 춤추고 막 그냥 김종인한테 공천을 어떻게 딸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져. 그래갖고 손혜원이 나왔잖아요. 김종인은 사람을 알아보는 김종인은 땅이 많으니까 별로 겉으로 뭐 동영상까지 찍었지만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운동권 이 사람은 평생 그 미 문화원에 그 폭탄 4개인가 그 사제 폭탄 들고 가서 그것도 불발돼가지고 그걸로 2년인가? 그걸로 군대도 안 갔잖아. 2년 살고 군대 안 가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걸로 평생 울고 먹고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오로지 그냥 이재명이 그 개딸들 그 부추기면서 어쨌든지 사실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보나 이 특정적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뭐 보수 까고 윤 대통령 까고 개딸들 편에서 이러면 무조건 난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틀려요. 김경률 회계사는 해남 출신이에요. 전라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지역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진보 쪽도.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정청래 같은 경우는 중도로 완전 무시했었어요. 지금까지 오로지 그냥 이재명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중도가 완전히 저 뭐야 그건 저 뭐 국회의원이야 이 정도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경률은 굉장히 무서운 상대예요. 제가 사주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확실히 저걸 못하겠지만 사실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볼 때는 김경률 회사가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냥 운이 나빠요. 사주를 보면 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주에서 운은 어떤 거냐? 54세 대운부터 갑술이에요. 그럼 54, 55, 56, 57세까지는 나무가 들어와서 그래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선거할 때는 해자로 흘렀어요. 전 선거 때는 물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를 보면 지금 대운을 보면
지금 54, 55, 56, 57세까지는 나무가 들어와 좋은데 58세부터 뭐가 들어와 있냐면 술토가 들어와 있어요. 이 술토에는 59가 쉽게 말해서 신금이고 60세가 정화예요. 그 다음이 무토가 들어와. 이 정화기간이란 말이에요. 딱 선거할 때. 이 정화는 뭔지 아세요? 용조풀이에요. 이 땅속에 묻혀있는 걸 용조풀 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금이 어때요? 다 녹아버리는 운이다 이 말이에요. 대운이 나쁜 대운에 지금 걸려있어요. 100% 필패예요. 제가 볼 때. 김경률이 만약에 맞보에 나가게 되면 김경률 사주를 떠나서 이 사주는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 아웃. 몇 년 동안 63세까지 재기불로. 그동안 너무 중도를 무시하고 개딸편에 너무 섰다. 운이 나빠지려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이 다 녹아버려요. 제일 이 신금일주에 제가 30년 동안 풀어보면 이 정화 기간에는 항상 관제수, 구설수, 사고, 아니면 뭐 사고 나서 다치거나 크게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정화예요. 그 운이 지금 최고 나쁜 대운에 접어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일진에서는 갑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숨어있는 을목, 근데 목기가 20% 정도 들어오니까 버티기는 하는데 선거 끝나고 이 대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일년운이나 숨어있는 달 기운, 일진이 좋아도 대운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은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마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나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보다 조금 낮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근데 선거 끝나보면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아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준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준석이가 어제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그거 가지고 뭐 공약인가 뭔가 냈는데 참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욕하려고 하다가 참 왜 그러냐면 사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뭐 명태도 하고 직업도 다 내려놓고 사실 굉장히 1,000원, 2,000원도 굉장히 이렇게 돈을 벌기가 힘든 나이예요. 우리나라 지금 구조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던 거는 사실 65세 이상, 물론 저는 아직 무임승차 나이는 아니에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세대가 사실 우리나라 발전을 전부 견인한 거예요. 특히 58년생, 59년생, 55년생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식 잘 키우고 자식에 대한 교육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 사우디 가고 뭐하고 우리나라를 키운 장본인들이에요. 지금 65세 이상의 지금 노인 양반들은 그건 대우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인 세금이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이제 뭐 공약 발표하고 뭐 1억짜리 뭐 집을 뭐 애기 나면 셋째 나면 1억짜리 집을 준 세금 낭비하는 것보다 예우 차원에서 무임승차는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세대를 또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지가 어떤 요번에 신당 창당해가지고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젊은 세대들이 환호할 것 같죠. 젊은 세대 우리 미래 세대 노인네들한테 뭐 세금 안 나가니까 우리 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선거에 좀 유리하려고 이걸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 자식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지하철 요금 아끼고 그걸로 돈 모아서 손주들 쉽게 말해서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뿌리 내킨 충효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싸가지 없는 엑세스인데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제가 봐서 잘 알아요. 걔는 끝났어요. 하는 행동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받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예우는 해줘야겠죠. 뭐 나라를 지켜서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되듯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든 거예요. 뭐 그만큼 물론 애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준 것도 한마디로 그냥 또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